안녕하세요. 완전 합격 제과제빵 저자 김창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앞선 반죽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선 반죽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익반죽, 스펀지 반죽, 발효 반죽, 오토리지, 플리시, 비가, 르방, 르퀴드, 르방 듀를 적었습니다. 여기에 적은 것은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적었고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냉동법이라든지 연속식 제빵법이라든지 액종법 이런 것들은 뺐습니다. 그것은 이제 스펀지 반죽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생각을 갖고 뺀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앞선 반죽이란, 다시 한번 정의할게요. 앞선 반죽이란 사전에 반죽의 일부분을 숙성시켜 본반죽에 투입함으로써 본반죽의 1차 발효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함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작업 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그게 앞선 반죽을 만드는 목적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앞선 반죽에 있어서 사전에 반죽의 일부분을 숙성시키는 메커니즘, 어떠한 방식으로 숙성을 시키는가를 보면, 우선 첫 번째가 식재료에 함유된 효소, 두 번째는요, 발효 미생물이 증식, 생육하는 과정에서 분비하는 효소, 세 번째는 증식, 생육하는 과정에서 대사산물을 만들어내는데, 이 대사산물, 이 세 가지 매개체를 가지고 반죽의 일부분을 숙성을 시킵니다. 이때 이 세 가지 매개체 중에 한 가지만을 활용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요. 두 가지를 혹은 세 가지를 취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 발효 미생물이라고, 제가 이제 공장제 효모, 즉 세레비시에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발효 미생물이라고 한 이유는, 이 발효 미생물의 변화를 주면서 발효 산물인 대사산물, 이 대사산물의 변화를 이용해서 곡류를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곡류를 분해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백미 흰 쌀을 가지고 밥을 지을 때는 그냥 물을 그냥 씻어서 밥통에 집어넣고 이제 밥을 짓지만, 우리 현미를 가지고 혹은 잡곡을 가지고 밥을 지을 때는 불리거나 혹은 미리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넣는 겁니다. 밥을 짓죠. 이때 이제 그러한 방법은 이제 곡류에 함유되어 있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곡류를 분해시켜서 밥을 짓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백미는 백미의 밥을 짓는 방법이 있고, 현미라든지 혹은 잡곡은 밥을 짓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빵을 만들 때도 흰 밀가루만 가지고 빵을 만들 때는 그 빵 만드는 법이 있고, 건강을 생각해서 현미와 동일한 등급의 밀가루는 통밀 아닙니까? 한자로는 전밀이고요. 통밀 혹은 전밀을 활용해서 밥을 짓듯이 빵을 만들거나 혹은 이제 다른 곡류들을 이용하거나 하는 거죠. 이제 다른 곡류들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 때는 그 곡류라든지 통밀이 분해될 수 있는 그 적절한 숙성 방식을 택해서 밥을 짓듯이 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효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이 앞선 반죽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해를 시키는 이유는 소화 흡수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함이죠. 자, 곡류를 예전에는 불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곡류를 그냥 씹어서 먹었을 거예요. 즉 생식이죠. 생식은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화식을 하면서 인간의 지능이 발달되었다는 얘기는 뭐 사회학, 인류학에서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텐데, 여기서 익반죽이라고 하는 것은 흰 밀가루를 가지고 그냥 빵을 만드는 것보다 흰 밀가루의 일부분을 탕종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익혀서 빵을 만들면 소화가 더 잘 되죠. 많이 이제 TV에서 나올 때 익반죽의 장점을 쫄깃한 식감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지만, 익반죽의 원래 사전적인 의도는 소화 흡수율을 높이는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본질적인 익반죽의 사용 이유는 익반죽을 만들어서 본반죽의 너머로 발효 미생물의 먹이를 보충해주는, 공급해주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를 우리가 담글 때 푹을 써서 집어넣지 않습니까? 혹은 밥을 어떻습니까? 밥을 갈아가지고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생물의 먹이 공급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익반죽의 태생적 배경은 발효 미생물의 먹이를 공급하겠다는 의도였고, 두 번째는 소화 흡수를 증진시키고, 요즘 다시 익반죽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질감적인 부분, 쫄깃함. 한국 사람들이 떡의 질감을 좋아하는데 그런 질감적인 부분에 있어서 익반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폰지 반죽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인 앞선 반죽의 제조법이죠.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제빵 계량제가 들어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 수업은 천연 발효 기능성 웰빙 빵 수업입니다. 천연 발효. 그렇기 때문에 스폰지 반죽, 액종법, 그리고 냉동 반죽법, 연속식 제빵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반대 입장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스폰지 반죽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스폰지 반죽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여러 제법들은 아주 충실하게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효반죽에서 이해하실 부분인데, 우리가 앞선 반죽, 사전 반죽은 경험적으로 얻었던 노하우입니다. 인간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통에도 간장을 담글 때 모간장, 된장을 담글 때 모된장, 앞전에 만들었던 간장과 된장을 그 다음 간장과 된장에 추가함으로써 숙성 시간을 단축시키는 이런 경험적인 요리법이 있듯이, 서양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발효 반죽이란 경험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서 보다 발효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택했어요. 자, 그런데 이 나머지 오토리지부터 시작해서 르방듀는 발효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만들어진 제조법이에요. 파스테르가 발효 미생물의 발효 메커니즘을 입증하고 난 이후에 그러한 미생물학의 학문적 성과를 제과제빵에서 수용해서 만들어진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지 반죽을 비롯한 다양한 현대적 제빵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오토리지부터 시작해서 르방듀까지를 이해하는 데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 됩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천연 발효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메서드적인 부분을 유학을 가서 배워 오신 분들이 그 방법이 절대적인 것처럼 무슨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미생물학의 관점에서 제빵을 딱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크게 대단한 무슨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환상을 그 안에 심으니까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정확한 게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그 빵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지,
무슨 뭐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배웠다. 어느 나라의 전통적인 방법이다. 이런 비과학적인 부분을 내세워서 프로모션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빵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방법은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영상 강의를 찍는 거고 앞으로 요 다음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토리지는 공유에 들어있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앞선 반죽을 만드는 테크닉입니다. 이 오토리지에도 묽은 오토리지가 있고 된 오토리지가 있습니다. 된 오토리지는 밀가루 반죽을 숙성시키겠다, 자가 숙성시키겠다라는 의도이고, 묽은 오토리지는 연화를 시켜서 부피감을 좋게 하겠다는 의도예요. 플리시, 비가, 르방듀, 이것은 뭐가 다른 거냐면 지금 이 두 가지 제조법과 이 두 가지 제조법의 차이점은 5번과 6번 플리시와 비가는 공장제 효모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저 7번과 8번 르방은 자가 배양 미생물을 쓰는 겁니다. 미생물적 차이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플리시와 비가의 차이점은 플리시는 액체 배지, 비가는 고체 배지. 르방 리퀴드는 고체 배지, 르방 듀는 액체 배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냐? 반죽 상태가 종배양법에서 얘기했듯이, 종배양법에서 얘기했던 이 미생물학적 개념이 여기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자, 묽게 만들면 발효력이 좋아진다. 여기서 발효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스를 발생시키는 미생물의 증가를 유도해서 부피감이 좋은 빵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앞선 반죽을 되게 만드는 비가와 르방 듀는 미호기성 상태, 혐기성 상태를 유도해서 발효 산물이 많이 생성되게끔 한 다음에 본반죽에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발효 산물, 즉 공유의 숙성이 더 많이 진행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비가 반죽은 단순히 에틸 알코올, 단일 발효 방법으로 반죽을 숙성시킨 거고, 르방 듀는 다중 발효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반죽을 숙성시킨 방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선 반죽에 대한 개념이죠. 이거 이외에 다 뭐 설왕설래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다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적절치 못한 말이 길어지는 것은 항상 본인이 잘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간단한 이치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번 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